과제 1. 듣고 말하기. 남북 철도 개통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반론 있으십니까? 정부는 북한에 다녀와서 여러 가지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과연 그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부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것이고 우리의 통일도 그만큼 앞당겨지겠죠. 하지만 북한이 하나씩 할 때마다 모든 것에 조건을 걸고 또 적지 않은 웃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남북 간의 진정한 대화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남북 대화는 사실상 긴 기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기간에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번 철도 행사만 하더라도 약 6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남북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 무려 61회의 당국 간 회담이 있었고 거의 200일 동안 서로 의논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기찻길이라는 것은 한번 열면 그 다음 단계는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열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이번에 총 5,400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가운데 3,600억 원 이상이 남쪽 지역에 철도를 놓는 데 경비가 들어간 것이고 북쪽 지역에 들어간 것은 1,8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1,800억 원도 우리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자관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그냥 무상 제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포용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북한에 얼마나 갖다 주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적어도 10조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성과야 있었지만 투자한 비용에 비해 산출된 결과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그야말로 고비용 저효율 그 자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에 대해서 퍼주기식 지원을 계속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에 남북 정상 간 회담이 이루어지고 오늘 철도 임시 개통이 이루어지기까지 지속된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가 바로 한국 경제가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바탕도 되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주식시장이 700조입니다. 1%만 달라져도 지금 말씀하신 10조에 가까운 7조의 국부 부가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들인 돈의 경제적 가치는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과제 1. 듣고 말하기. 남북 철도 개통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반론 있으십니까? 정부는 북한에 다녀와서 여러 가지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과연 그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부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것이고 우리의 통일도 그만큼 앞당겨지겠죠. 하지만 북한이 하나씩 할 때마다 모든 것에 조건을 걸고 또 적지 않은 웃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남북 간의 진정한 대화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남북 대화는 사실상 긴 기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기간에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번 철도 행사만 하더라도 약 6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남북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
무려 61회의 당국 간 회담이 있었고 거의 200일 동안 서로 의논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기찻길이라는 것은 한번 열면 그 다음 단계는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열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이번에 총 5,400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가운데 3,600억 원 이상이 남쪽 지역에 철도를 놓는데 경비가 들어간 것이고 북쪽 지역에 들어간 것은 1,8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1,800억 원도 우리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자관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그냥 무상 제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포용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북한에 얼마나 갖다 주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적어도 10조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성과야 있었지만 투자한 비용에 비해 산출된 결과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그야말로 고비용 저효율 그 자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에 대해서 퍼주기식 지원을 계속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에 남북 정상 간 회담이 이루어지고 오늘 철도 임시 개통이 이루어지기까지 지속된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가 바로 한국 경제가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바탕도 되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주식시장이 700조입니다. 1%만 달라져도 지금 말씀하신 10조에 가까운 7조의 국부 부가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들인 돈의 경제적 가치는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